오히려 스스로 존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거에 다른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건 일종의 그러니까 폐미에 관한 부분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가부가 힘이 없고 예산이 없어 그렇다. 글쎄요, 그게 꼭 이렇게 뭐 힘을 어떻게 힘을 줘야 된다는 거죠, 여가부한테? 지금 여가부가 예를 약간의 들면 조사 권한도 주고 제대로 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그거는 된 거. 국가인권위원회 일을 자기가 지금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든 뺏어올 일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대로 근데 못하니까 뺏어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유승민, 하태경 예비 후보 얘기인데 한마디로 여성가족부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에 들어가는 예산을 군 전역자에게 돌려주겠다면서 논란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여성폭행,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공개 반박입니다. 여성계에서는 대선을 앞둔 낮은 단계의 꼼수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죠. 오늘 최후 변론에서는 여가부 폐지 논란, 이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토론 데스크에 올려보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본 토론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드려야 될 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최후 변론에서는 논점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패널들께 여가부 폐지 찬반 입장을 각각 나눠서 대변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가부 폐지 찬성 입장은 신중권 변호사께서, 반대 입장은 박지희 변호사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각 패널께서 주장하는 내용은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와 이를 근거로 한 이신공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호사님들, 우선 박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가부, 여성가족부, 이거 언제 생겼고 뭐 하는 부처입니까? 네,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로 신설이 됐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처음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여성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이제 여성특별위원회가 조직과 기능, 인력과 예산에 이제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1년 정부 부처로 격상시키면서 이제 여성부가 신설이 됩니다. 예. 그리고 2004년 6월에 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제 청소년 가족, 다문화 가족 포함한 이런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이제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고, 따라서 이제 여성부는 다시 여성가족부로 개편이 되게 됩니다. 예.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출범 2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하는 일은 이제 여성 정책의 종합 및 여성의 권익 증진, 지위 향상, 가족 정책, 그리고 이제 건강 가족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청소년의 육성, 복지, 보호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뭐 이 논점이 나오게 된 건 뭐 대선을 앞두고 그다음에 뭐 일방의 어떤 당의 야당의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왜 불거졌는지에 대해서는 뭐 대략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문제고요. 저희도 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여정부 끝에서도 한번 그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뭐 이명박 대통령 후보, 박근혜 대통령 후보, 뭐 정동영 후보, 심상정 후보까지 나왔던 네. 그때도 이 논란이 상당히 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과하기는 좀 지나치기는 좀 꺼림직한 것이 유승민 후보가 요즘 계속 좀 뜨고 있어요. 예. 계속 뜨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당론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지한다라는 그런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논란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채택을 했고요. 신 변호사님, 예. 야권 대선 후보들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 예. 뭡니까?
우선 지금 뭐 야권 후보들이 지금 대선 후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청원 국민청원도 있었고요. 예. 지금만 논란이 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 살펴보니까 이 여가부 자체가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탄생한 부서이지 이게 뭐 어떤 국민적인 필요에 탄생한 부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97년에 대선 승리에 따라서 그때 이제 정치적인 산물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게 여가부가 고유한 업무라고 볼 만한 게 별로 사실 없어요. 그 예를 들면 그 여가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어떤 활동들 중에서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 여성 경력 단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성부가 할 일보다는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고 그다음 위안부 피해자 지원 같은 문제는 사실 이건 보건복지부나 외교통상부에 담당하는 게 오히려 적절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은 뭐 이건 뭐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법무부나 사법부, 검찰, 경찰이 할 일이 여성부가 또 이걸 하기는 또 약간 애매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애초 탄생부터가 필요의 예속이라기보다는 정책 사무이다 보니까 고유한 업무가 없고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의 영역을 침범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좀 충돌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예전부터 이제 그 여성부가 정부 부처 평가에서 만년 하위에 이를 정도로 약간 무능함을 그래요?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지금 여성부가 스스로가 이제 인용하는 게 WF, 세계 성격차 보고서를 이제 많이 인용하면서 우리가 차별이 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06년 대한민국의 성격차 수준이 92위였어요. 92위. 그 2007년에는 97위, 2008년에는 108위, 2019년에는 115위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떨어지네요. 예. 2015년에 다시 110, 그러니까 중간에 좀 약간 오르락내락하다가 다시 2015년에 다시 115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가부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성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수가 잘못 인용되는 거거나 아니면 여가부가 지금 무능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여가부가 존치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 여러 가지 지금 남용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가부 자체가. 남용 논란. 이름 자체가 사실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예. 왜 여성가족부냐는 거죠. 양성평등을 추구하면서 왜 여성가족부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물론 이게 신설될 당시에는 뭐 여성차별이 좀 심하다 보니까 뭐 그래서 만들어졌을 수 있겠지만 네. 이제는 이제 이름조차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이름 자체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여성의 권리 신장에만 좀 치우친 면 오히려 그래서 남성의 역차별 논란을 많이 일으켰고 또 한 가지가 여성은 피해자고 남성은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것을 교육 자료로 내세울 정도로 예. 어떻게 보면은 남혐 논란은 부추기는 부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여성가족부의 장차관들을 보면 네. 초대 장관인 한명숙 장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특정 대학 출신하고 여성 민우회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성 어디요? 민우회. 민우회. 이렇게 보면 어떤 특정한 어떤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쪽에 어떤 뭐 자리 보존 차원의 이 부서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국회에 진출해 있는 특히 여당 국회의원 중에는 사실 여기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가부 폐지하면 결과적으로 그 자리들이 없어질 테니까 예. 자기 지인이나 관계자들의 자리 보존 차원에서 반대한다. 이런 비판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여가부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게요. 지금 그거를 여쭤보려고 1조 했는데. 2천억이 넘어요. 1조 2천억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여가부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네. 우리 혹시 모든 예산 편성에 있어서 남녀 차별적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성인지 예산을 짜게 돼 있는데 그거를 뭐 주관하게 이제 여성부에서 좀 많이 하거든요. 그 성인지 예산이 35조예요. 35조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각 부처마다 다 쓰고 있긴 하긴 한데 이게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감사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 문제인데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가부가 어떻게 보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차별 해소라든가 양성평등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성폭력 예방이 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그다음 단체가 있으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데 다 그게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 관련 단체들이 가서 강사로 하면서 돈을 또 받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아, 이런 비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뭐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나아지는 건 오히려 뭐 지금 주장이 여가정부에 주장하는 것에 따르더라도 남 차별은 없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한번 이게 존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무렇게 나아지는 것도 없는 부처를 한 해 1조 2천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주면서까지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 차라리 그 돈이면 뭐 유승민 의원도 얘기했듯이 뭐 다른 예를 들면 제대 군인에 대한 복위 차원에 쓰든가. 오히려 거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방법이 아니냐. 이 비판이 참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준비 많이 하셨지요? 지금 보면은 뭐 거의 뭐 없어져야 된다라는 저 당위성 이런 게 뭐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191개국에서 여성 정책만을 관리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여성가족부처럼 이 정도의 부급에서 관리를 하는 게 137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거의 선진국이고 후진국도 있는데 후진국에서는 여권 신장을 위주로 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저출산, 고령화, 가족에 중심을 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 변호사님께 처음 말씀하셨던 건 이제 고유한 업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가부는 이제 여성 정책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정책,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 보호,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 그리고 성폭력 예방, 아동 청소년 성보호, 이주 여성, 장애인 여성 보호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비판하신 내용이 이제 뭐 만년 하위다, 성평등 지수가 뭐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건 어떻게 됐냐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메르스가 있었을 때 질병관리청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 엄청 비난을 받았지만 폐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에서도 잘 대응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IMF 때문에 경제가 위기가 됐다고 해서 경제부처를 갑자기 없애거나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의 경우는 결국은 나라의 부처는 기업의 어떤 사업부 뭐 갑자기 없애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가 아닙니다. 이제 기능의 필요성을 따져서 폐지할지 안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기능의 필요성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실은 초점은 여성가족부가 없는 이런 필요 없는 시대가 됐는지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육체적으로 어떤 이제 약한 여성이 필연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는 거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성폭력은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지원 건수가 2년간 30만 건에 해당합니다. 저도 이제 여성 변호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랑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N번방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조건 여성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N번방 말고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남성 피해자를 이렇게 대리해가지고 고소장 작성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여성만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현재 남성 성폭력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군에서 하루에 한 건 정도가 밝혀지고 있는데 이 남성 성폭력의 피해자 지원도 결국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제 남용논란, 이제 여성 역차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40, 50대에서는 그때는 여성이 이제 약간의 차별받고 있었고 공부도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많이 시켰고 그런 사회에 진출했을 때도 이미 높은 자리에는 유리천장이 견고하게 있었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또 20, 30대의 분위기는 또 계속 평등하게 이제 딸을 더 좋아하고 그런 약간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공학이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몇 개가 없었는데 현재는 거의 남녀공학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남자와 계속 같이 오면서 서로의 성평등이나 성관념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변화의 시기에 있어가지고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조금씩 변화하는 거는 찬성하지만 폐지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예. 지금 박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여가부가 지금 20여 년간 그래도 기능을 해왔다. 이런 기능, 순기능도 물론 있었다. 그런데 다소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냥
피자자라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느냐 이런 저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좀 기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하나를 그냥 종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체가 어떤 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거나 뭐 이렇게도 보기는 어렵고 예. 그냥 여성이 해당 대상이면 갖고 와가지고 자기 일이라고 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일을 각 원래 맡았어야 될 부처로 나눠주는 게 오히려 유기적으로 원래 기존의 일 업무들과 연관성 있게 추진하기 오히려 더 용이한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두 부서 사이에서 누가 책임 소재만 애매해질 수도 있는 문제들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부가 제가 본 지금까지 여성부가 했던 일들을 아예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들은 꼭 여성부가 아니더라도 원래 담당하고 있던 부처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부처가 좀 많은 편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더 많은 나라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부서가 16개 부처인데 우리나라 17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해서 만들어졌냐? 꼭 그렇지 않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치적인 산물일 수도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이걸 꼭 각각의 부서에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은 다 나눠주고 꼭 부서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그 기능들은 다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이라든가 기능 면에서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요즘 여가부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성부에서 오히려 여성은 계속해서 약자,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남성은 거기에 대해서 여성을 당연히 배려해줘야 되는데 왜 오히려 쪼잔하게 그다음에 또 단편적인 범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남녀를 분리하려는 그런 교육 내용도 지금 계속해서 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부가 모르겠어요. 자기의 영향력을 좀 키우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성폭력 관련해서 법안들이 만들어지면 사실 여가부가 역할이 많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그 성폭력 관련 법안들이 뭐 지금 많이 정비가 되긴 했지만 초반에는 막 중구난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많았어요. 특히나 재판 일선에서는 법이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막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존재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제기하긴 했었는데 그게 과연 정확하게 피해자 보호라든가 아니면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가 또 사실은 의문이 좀 드는 면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정작 지금 뭐 계속해서 비판하는 게 내부적으로 비판하는 게 뭐냐면 정작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사안에 자기네 편에서 어떤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가부에서도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니냐. 정작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만 갖고 지금 뭐 변죽 올리듯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게 돈과 관련된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작은 정부론이 좀 들어가 있는데 효율성이 없으면 이제 정부를 이제 조직 개편해가지고 줄이자. 약간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작은 정부론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이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용도 폐기된 정책입니다.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어차피 용도 폐기된 정책이 작은 정부론이고 이 작은 정부론은 결국 정부의 효율성을 위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부서를 가감히 없애고 모든 경제 부문은 뭐 시장 경제에 맡기자. 약간 이런 건데 이 부처가 제대로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막 없애자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지금 저희가 뭐 노동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성폭력이 일어나면 거의 고용노동부에서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신고해도 똑같이 하고 아니면 얘를 업무에 배제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대충 이렇게 뭐 직장 내 성불평등과 관련해가지고 무슨 상담을 받거나 소송이나 뭐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해도 고용노동부는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고용노동부가 해줘야 될 일인데. 그럼 여가부가 나서면 좀 다릅니까? 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문제됐던 뭐 호주제 폐지 그리고 이제 그 혼인빈자 간음 비슷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항상 문제 있는 제도를 여가부가 앞장서가지고 당연히 바꿔가지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가지고 바꾼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데다가 다 이걸 기능을 나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가부가 이제 고유한 기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에서
다른 부처에서 해결하기 힘든 것들을 다 이제 여가부가 떠맡아서 하는 거죠, 사실은. 아, 오히려? 네. 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다들 해결할 수 없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군평등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문제 됐을 때도 뭐를 했냐 이거죠. 도대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저는 공군부사 네. 공군부사관에서 군평등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차라리 뭐 여가부나 따로 있는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근데 그 말은 또 어폐가 있는 게 그럼 여성부가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럼 그동안 뭐 했냐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다른 부서가 하는 거라고 해서 지금 그러면 나 몰라 하고 있었다가 이제 와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야, 막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말씀하신 거는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뺏어온 거예요. 원래는 여성부가 할 일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성부는 뒤에 만들어줬고 원래 기존 업무라고 튼다 그러면 각 부처에서 원래 해야 될 일인 건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를 다 떼온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일감을 준 거다. 그러니까 다 원래 돌려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2021년 이제 여가부 예산 통계를 보면은 여성에 쓰는 돈은 약 8%밖에 안 됩니다. 1조 2천억 중에서 8%, 982억 원 정도를 쓰는데 경단녀 그리고 이제 뭐 관련해 가지고 쓰는 거고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비중은 가족과 관련된 7,375억인데 한부모 가족, 그다음 아동 양육, 아이 돌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2,422억, 그리고 권익 관련해 가지고 1,234억을 쓰고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피해, 여성 아동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 변호사님께 말씀하셨던 것보다 여성과 관련돼서 이 쓰고 있는 비중이 딱 8%. 약 7.98%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성인지 감수성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형편없는 곳에 쓰는 곳이 있거든요.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교통부는 환승센터 구축 지원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썼고 국회 사무처는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라는 사업 자체를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인지 예산 자체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이제 내부 구성원조차도 진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성인지 예산 감수성 그 자체가 이제 부처별 성인지 감수성 향상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 부처 잘못이란 말씀이신가요? 부처별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사실은 이제 성인지 예산서 그 분석 결과 제일 잘 됐다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게 2021년 국방부였는데 사업의 규모가 커진 부분이 국방부에서 그런데 이제 공군 성폭력 사건에서 국방부의 이제 사건 처리 시스템이나 매뉴얼 자체가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 담당자가 뭐 지침을 이해를 못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실책은 어떻게 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이거 모르겠어요. 저 수치 자체를 저는 솔직히 참 믿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여성가족부 내에서 사실은 밝힌 수치고 지금 뭐 여성에 들어간 예산이 뭐 90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성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자 이걸 딱 어떻게 칼로 무베듯이 딱딱 나눠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지가 사실 저는 의문이에요. 아까 뭐 성폭력 피해자 거기 여성 없습니까? 거기 당연히 여성에 들어가는 비용이면 그것도 여성에 포함될 수 있는 건데 그건 또 따로 이렇게 분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예산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름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양성평등이라고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해서 지금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해서는 그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제출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어디 썼다고 할 게 아니라 정확히 어디 썼는지에 대해 정확히 밝힐 부분은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뭐냐면 이 예산 갖고 연말 회식안에 쓰는 것도 있고요. 아하. 그래서 그 한번 논란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장자연 사건의 그 증인이었던 윤주 씨, 예. 그 비용을 사실 여가부에 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어요. 왜 그 비용을 일부에 거기에 됐느냐? 왜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정작 그 예산들이 정작 필요한데 다 쓰이고 있는 건지가 지금 의문이고.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잠깐 다시 한번 하나만 더 봐보실게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성평등 교육이라는 명목에 쓰이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거 여성이 쓰는 거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그 부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남혐을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어떻게 보면 성적인 차별을 더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어떻게 보면 여성 우월적인 그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 계열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고히 하는
그런 교육에 상당한 부분 예산이 쓰이고 있다면 그 부분은 지금 여가부가 주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절대로 지금 그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역행하는 데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가부가 물론 중요한 일,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해바라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봐도 지금 필요한 제도였고, 그거는 굉장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여가부의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의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쓸데없거나 이제 헛발질을 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폐지까지 얘기하냐. 분명히 그냥 뭐 이거 수정하거나 좀 보완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안 고칠 거예요. 극단적으로까지 이렇게 폐지하는 논란까지 와야 그나마 자성의 목소리를 가지면 좀 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으로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정차려라.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정신 못 차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쓸데없는 거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파워를 늘리는 일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자체의 존치를 위해서 정작 필요한 일보다는 뭔가 일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우리 필요하다, 우리 부서 필요하다, 존치해야 된다. 사실 그다음 아까 뭐 이명박 대통령 때 없었던 그게 뭐 필요성 때문에 안 없어진 게 아니라 엄청 반발이 심해서 없었어요 그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없애려고 했는데 그다음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었는데 너무 반발이 심으니까 할 수 없이 못 없애고 그냥 지나온 게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죠. 저는 이제 여가부가 인심을 잃은 건 맞아요. 현재 사람들이 이제 인심을 잃은 건 맞지만 이 어떤 다른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떼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 기능의 공백인데 아까 신 변호사님은 각자 부처에 주면 된다. 너네가 그걸 가져오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국방부가 가장 높은 평가를 얻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아까 그 법무관조차도 매뉴얼 자체를 모르고 있다. 막 그 발간했다고 막 나와가지고 자랑하고 이랬었는데, 네네. 평등센터장이었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여가부에게만 과도한 비난, 이 화살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이제 지금 인기몰이.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가 뭐 폐지되든 안 되든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남성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성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을 때 좀 이거 좀 그런 내용이구나 하지만 남녀 간의 차이를 두면서 이제 약간의 남녀 갈등으로 젠더 갈등으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지 않냐. 그리고 지금 이 논의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저는 저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젠더 갈등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결국 남자는 폐지, 여성은 아니, 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친남성이나 친여성이 그러니까 친여성이 이 부분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자체가 지금 국회의원 3명의 국회의원이 말하는 부분은 약간의 인기몰이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걸 한번 내가 드릴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봤어요. 1,014명을 네.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찬반을 보았는데 네.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48.6%, 그다음에 반대가 39.8%예요. 예. 그중에 응답한 사람 중에 폐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남성이 59.1%, 여성도 거의 40% 육박해요. 제가 이게 단순히 건 남성, 그거예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해왔다는 거에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바꿀 수는 있지만 그걸 폐지한다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이게 폐지하는 게 아니라 달라지자는 거예요.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게 지금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바뀐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동안 바뀌었어야 되는 건데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지금에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폐지하자 차라리.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왜냐면 여가부가 이런 양성평등이나 이 문제, 여성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성부가 있다 보니까 각 부처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가부도 하는 일인데 자기가 하더라도 뭐 우리가 뭐 거기 저쪽에 있으니까 저기 알아서 하겠지. 책임을 서로 미루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여가부가 없어진다면 자기의 고유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그 부서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이게 책임 소재가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여성가족부가 지금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권한과 재정이 약하다는 것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조 몇천억씩. 왜냐하면 국가 전체 예산의 0.2%밖에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0.2%밖에 되지 않는 예산에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장관은 힘이 없고
차관이 나와서도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죠. 뭐 우리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 모습은 좀 약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입장에 봤을 때도 뭐 우리는 뭐 이거 잘하고 있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고 이런 모습보다는 제대로 하고 있다. 우린 바꿔야겠다. 어떤 변화의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성가족위원회가 현재 국회 겸임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걸림돌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리고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대중 이제 국민의 정부가 나서면서 이제 2001년에 여성부를 정부 부처로 이제 격상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됐던 것들이 특별위원회 하니까 예산도 없고 법률도 없고 말도 안 듣고 그냥 위원회에서 그냥 제대로 하세요. 국회 제대로 하세요. 여성 일 좀 제대로 해주세요.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것밖에 못하니까 정부 부처로 격상을 시킨 건데 이 지금의 흐름 자체가 2001년 이전으로 이제 약간 퇴행하는 거죠. 여가부를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거. 폐지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퇴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가부가 어떤 성찰하고 분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폐지하자, 없애자라고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기회를 있을 때마다 여성부 현안을 챙겼다. 다른 부처 관리들은 여성부를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나는 늦게 태어난 막둥이를 보살피듯 했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여가부가 최약체인 정부 부처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근데 대통령도 똑같이 젠더 불평등 해소 의지를 갖고 이제 여가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설이지만 여성부가 없어져야 되는 그날까지 여성부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성부 자체가 없어지는 거. 결국 이 여가부 폐지 시점은 젠더 평등이 실현돼서 이 여성부가 더 이상 역할을 안 해도 되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다라고. 난 나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합니다. 그 시점은 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태로 보면. 왜냐하면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사업이라니까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 사업이 있어야 계속 유지되려면 그 상태가 계속해서 고착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뭐라 하냐. 계속해서 여성은 약자고 남성은 가해자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성 평등을 주장해야 될 여가부가 오히려 그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왜냐하면 양성평등 말 그대로 양성평등 돼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 돼가지고 돼버리면 여가부 폐지해야 되거든요. 얘가 존치 이유가 없어요. 존치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런 세상이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겠습니까? 역설이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존치하려면 그런 세상이 오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그런 거죠. 뭐 세월호에서 역할 못해서 해경 해체하자 이런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거랑은 이거 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가 여성부 하던 일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었고 개전에도 했었고 여성부가 있기 전에는 다 했었고요. 물론 지금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은 좀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어머니 세대나 이럴 때는 당연히 여성이 처벌받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지금도 솔직히 여성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사회냐는 약간의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사실 20, 30대에서는 굉장히 그분의 젠더 갈등이 있는 부분. 왜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에서 했던 거를 왜 우리가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라는 논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여성부 쪽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피해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배려하고 이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뭐 할당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배려를 해주는 차원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존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거에 다른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가부가 힘이 없고 예산이 없어 그렇다. 글쎄요, 그게 꼭 이렇게 뭐 힘을 어떻게 힘을 줘야 된다는 거죠, 여가부한테? 지금 여가부가 예를 들면 조사 권한도 주고 제대로 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된 거. 국가인권위원회 일을 자기가 지금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든 뺏어올 일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대로 못하니까 뺏어오는 거죠. 아니죠. 정작 본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어느 국민 누구도 그거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이 20년 역사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바라기 센터 설립, 그리고 호주제 폐지,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아이 돌보미 사업 이런 것들은 정말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이어가서 다만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했던 거를 완전히 부인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공보다는 과가 더 지금 많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효율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이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와서는 다시 한번 존치 문제 자체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폐지까지 포함해서 여성가족부의 어떤 새로운 새로운 어떤 역할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기준이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무조건 단순히 존치를 전제로 해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폐지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개선만 하면 된다, 개선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논의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달라진 게 없으니까 이런 극단적인까지 표현까지 하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저는 이게 이 폐지론 자체가 그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계속해서 해결 못하고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국회는 똑같이 국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전체를 없애야 하냐?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논리도? 국민의 대표인데? 제가 보기에 여성가족부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지금 제대로 정부 부처에서 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그 부분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부처에서 여가부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 1년에 몇 번 만나서 회의하고 그러다 끝납니다. 전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승센터 짓고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회 부처가. 예, 제가 네. 좀 개입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좀 끊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논의는 대선 진행이 될 때마다 앞으로도 계속 국면마다 떠오를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간을 내서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양 변호사님의 최후 변론을 듣기로 하는 것이 원래 순서인데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예. 제가 들을 건 또 다 들은 것 같아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필요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캐치를 하셨을 거고, 괜찮으시다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젠더 논란까지 겹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젠더 논란 같은 경우는 또 사회 분열을 시키는 그런 씨앗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직 단계까지는 저희가 토론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추후에 이 문제도 같이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다음이 또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유튜브 법정 최후 변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로 만들어가는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동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